안녕하세요. 사주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을사년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을사년의 특징은 예술적 감각과 트렌디의 확산입니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것, 가볍고 경쾌한 것을 유난히 더 추구하죠. 그러니 올해는 어렵고 심각한 것, 무거운 주제, 머리 아픈 얘기보다는 비주얼하고 트렌디한 것에 대중이 몰리는 경향이 특징입니다. 음악, 패션, 영상, SNS 컨텐츠 등에서 새롭고 개성 있는 창작물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먹힌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창작물, 특이한 아이디어, 독특한 패션이 유행할 수 있어요. 을사년에는 우리 모두 GD가 되고 싶은 거죠. 실제로 GD는 을사일주이십니다. 가장 을사일주다운 아티스트이죠. 올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보다 즉각적인 즐거움, 감성적인 교류가 더욱 중요합니다. 장기 플랜으로 뭔가 해오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현타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하던 거 계속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을사년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을사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돋보이겠지만 반대로 부정적이라면 산만하고 즉흥적인 태도가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원래도 산만하고 즉흥적인 성향이라면 올해는 안전벨트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을사년에 이런 흐름으로 인해 우발적인 사건, 해프닝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을사년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주 구성 조건이 있습니다. 사주에 수기운과 토기운이 적절하게 있으면 을사년이 즐겁습니다. 원래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때 돈도 벌고 사는 게 즐거워질 확률이 높아지죠. 을사년의 두 번째 특징은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충돌이 예상됩니다. 모든 십성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극하거나 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을목이 사화라는 상관을 달고 왔는데요. 상관이 극하는 것은 정관이고요. 명리론에서 상관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로 상관경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라는 강력한 문구가 있습니다. 상관이 정관을 공격하면 위험한 일이 100개나 생긴다는 의미이죠. 왜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 큰 문제가 생길까요? 정관이 도대체 뭐길래 정관이 닫히면 위험한 일이 100가지나 생긴다고 하는 걸까요? 정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관은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이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국가이고 시스템이니 잘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죠. 체제가 잘 유지가 돼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흐르니까요. 그러면 상관은 왜 정관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걸까요? 상관은 낡고 오래된 것을 싫어합니다. 늘 새로워지고 싶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상관의 특징이죠. 고정되어 있고 꽉 막혀 있는 것을 보면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상관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정관이라는 시스템은 항상 정당하고 옳은 걸까요? 상관과 정관을 비유와 상징을 써서 짧은 얘기로 구성해 봤습니다. 마을에는 커다란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시간을 틀리게 가리켰지만 사람들은 시계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시계를 제대로 맞춰야 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청년이 시계의 시간을 제대로 맞춰버리죠. 다음날 아침 마을은 혼란에 휩싸였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학교에 도착해보니 수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직장에서는 지각자가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가 어딘가 꼬여버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시간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사람들은 시계를 다시 고쳐야 한다며 원래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익숙하지만 잘못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청년은 상관을 상징하고 고장난 시계는 문제가 있는 정관을 상징합니다. 인간 사회는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뭔가 있어야 합니다. 상관경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운으로 상관이 왔으니 2025년에는 고장난 시계와 같은 악습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을사년은 개인 각자의 삶에서도 상관경관하는 해가 됩니다. 오랫동안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묵혀두었던 관계를 정리하거나 개선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지의 상관경관이니 실체적이고 행위적인 면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개선도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부모라면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정인으로 가르치려고만 든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올해의 특징으로 누구든 자유를 구속받거나 억압받으면 반항의 감정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특히 아이가 양력 5월, 6월, 7월생이거나 병화, 정화 일간이라면 아이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욱하는 성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성인들도 본인이 여름에 태어났거나 병화, 정화 일간이라면 성질 날 때마다 내가 다시 사춘기로 돌아갔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세요. 회춘하신 겁니다. 연운이란 80억 지구인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사주의 모습인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